토글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글 그룹은 여러 개의 토글을 하나의 집합으로 보고 한 그룹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개의 토글이 있습니다. 이 토글들 중에 한 개만 온 상태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오프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이 토글 그룹입니다. 첫 번째 토글만 온이 되어 있고 만약 두 번째 토글을 체크하게 되면 기존의 첫 번째 토글은 다시 오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토글이 한 번에 온 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한 번에 한 개만 온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토글 그룹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캔버스 밑에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빈 게임 객체에 토글 그룹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그리고 토글 그룹의 자식으로 토글을 원하는 만큼 생성을 해냅니다. 지금 얘는 3개의 토글을 생성해서 밑에 두었습니다. 이 3개의 토글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토글 컴포넌트에 그룹이라는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이 멤버 변수에 토글 그룹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의 토글만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토글 그룹의 Allow Switch Off는 체크가 되어 있으면 처음에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게 할 수 있고 이것이 꺼지면 이 중에 한 개는 반드시 is on이 true가 되도록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신에서 게임 오브젝트 UI에 토글을 하나 만듭니다. 캔버스 게임 객체 밑에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게임 객체 이름을 토글 그룹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add 컴포넌트를 통해서 토글 그룹 컴포넌트를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allow switch off를 켜두겠습니다. 이 토글 UI를 토글 그룹 밑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토글을 2개 복사를 합니다. 복사된 것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둡니다. 첫 번째 토글의 레이블은 기사, 두 번째는 마법사, 세 번째는 승려라고 만들어 둡니다. 토글 1, 토글 2가 같은 그룹에 속해 있기 위해서는 동일한 그룹에 묶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토글 1, 토글 2를 누르게 되면 이 3개의 게임 객체가 동시에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통된 사항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서로 공통적이지 않으면 하이폰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토글 그룹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이 토글 뿐만 아니라 토글 1도 토글 2도 같은 그룹을 가리키도록 설정이 됩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기사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마법사를 누르면 기사는 오프가 되고 승려를 누르면 기존의 마법사는 다시 오프가 됩니다. 이 3개 중에 한 개만 온이 되게 만들어집니다. 실행하기 전에 모든 토글이 오프로 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소온을 꺼두고 토글 1도 꺼지고 토글 2도 꺼지고 그러면 3개 중에 하나도 온된 상태가 아니죠.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면 이 중에 한 개만 참여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토글 그룹에 Allow Switch Off를 꺼주게 되면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이 된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는 토글 그룹에서 모든 스위치를 끄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토글 그룹에서 어떤 토글이 선택됐는지 찾는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예와 같이 토글 그룹이 만들어졌을 때 이 토글 그룹에는 Allow Switch Off라는 멤버 변수만 있습니다. 첫 번째 토글을 선택했다면 이 첫 번째가 선택되었다는 어떤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덱스 0, 1, 2처럼 0번이 선택됐다, 1번이 선택됐다 이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토글에 대해서도 onValueChanged 이벤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자신의 토글이 on인지 off인지 변경이 됐을 때 호출하는 함수만 제공이 되지 토글 자체에 대한 참소값을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토글에서 특정 토글을 선택을 했을 때 곧바로 어떤 토글이 선택됐는지를 단순한 방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토글을 선택하게 되면 스크립트를 통해서 어떤 토글이 선택되었는지 직접 찾도록 작성해야만 됩니다. 스크립트를 통해서 선택된 토글을 찾는 방법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다소 복잡합니다. 일단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쓰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룹에 속한 모든 토글들은 onValueChanged 이벤트에 대해서 그 자신의 값이 변할 때 아래에 작성한
toggle select 그룹 함수를 모두 다 호출하도록 작성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스크립트는 toggle 그룹을 멤버 변수로 갖고 toggle 그룹 selection이라는 멤버 함수가 제공이 됩니다. 이 함수는 아무 인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면 toggle 그룹에 active toggles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게 됩니다. 이 toggle 그룹 객체의 멤버 함수로 active toggles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게 되면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 IEnumerable togg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객체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 인터페이스 개념은 앞에서 얘기한 강의를 필요하면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 객체는 이 객체 안에 나열할 수 있는 원소들이 이렇게 있고 이 전체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IEnumerable togg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객체들은 반드시 getEnumerator라는 함수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getEnumerator를 실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원소들이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은 IEnumerator toggle 인터페이스를 만족하는 객체이어야 됩니다. IEnumerable togg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객체는 반드시 moveNext라는 함수를 제공하고 current라는 프로퍼티도 무조건 제공을 해야 됩니다. moveNext는 순서가 있는 객체들에서 다음번 순서가 되는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moveNext를 실행한 다음에 current를 읽게 되면 첫 번째 원소를 돌려주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moveNext를 하고 current를 읽게 되면 두 번째 원소가 돌아오게 되겠죠. 그런데 앞에서 toggle 그룹에서는 액티브한 것이 오직 최대 한 개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oveNext하고 current만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moveNext를 호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리적으로 설명하니까 제가 말로도 썼지만 좀 복잡하죠. 하지만 항상 이 패턴으로 쓰기 때문에 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걸 그대로 갖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로 그냥 쓰면 됩니다. toggle 그룹에 active toggles 함수를 호출하고 getEnumerator를 한 다음에 이 객체에 moveNext를 해서 현재 선택이 된 토글을 찾은 다음에 여기서는 이 원소가 토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된 토글을 읽기 위해서는 이 enumerator의 current property를 통해서 읽게 되면 선택이 된 토글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토글이 선택된지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드 과정을 거치게 되면 현재 선택된 토글을 알 수 있으니까 이 토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액션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토글 그룹 예제로 앞에서 있었던 토글 그룹에서 선택된 항목을 텍스트로 출력하는 경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 토글이 onValueChanged 이벤트가 발생할 때 호출할 함수를 테스트 스크립트에 토글 그룹 셀렉션으로 만들어 둡니다. 앞에서 설명한 부분과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똑같고 나머지 이 뒷부분이 추가된 것입니다. 먼저 이 테스트 스크립트를 붙이기 위해서 GameObject라는 빈게임 객체를 만든 다음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그리고 onValueChanged 이벤트에 이 세 개의 토글 모두 다 토글 그룹 셀렉션을 호출하도록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이 토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토글 그룹 셀렉션이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서 선택된 토글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경우라면 두 번째 토글이 선택이 됐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있는 토글 게임 객체에 있는 토글 컴포넌트가 실렉티드 토글이 가리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 토글에 있는 이 마법사라는 문자열을 읽어와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 마법사라는 문자열은 이 레이블이라는 텍스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글을 기반으로 이 문자열을 찾는 방법은 지금 위치를 잘 보면 이 토글 컴포넌트에 자식으로 백그라운드도 있고 레이블도 있고 백그라운드의 자식으로는 체크마크가 있죠. 이런 경우 이 토글을 기반으로 자식 전체를 다 검색해서 특정 타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함수가 getComponentInChildren입니다. 여기에 타입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자식들 중에 텍스트 타입을 갖는 컴포넌트를 찾습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경우 첫 번째 만나는 텍스트를 돌려주게 됩니다. 지금 예에서는 텍스트 컴포넌트를 갖는 것은 오직 이 게임 객체밖에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컴포넌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현재 마법사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이 텍스트에 문자열을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이그젬플에서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를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성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항상 같고 출력을 한 텍스트 그리고 선택이 된 토글을 찾았을 때 이 부분의 코드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 스크립트의 토글 그룹은 만들어진 토글 그룹을 연결해주고 텍스트는 출력이 될 메시지니까 텍스트에 UI에 레거시에 텍스트를 하나 만듭니다. 텍스트 스크립트의 텍스트로 이 텍스트를 연결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각 토글 그룹에 컨트롤을 눌러서 3개의 토글을 모두 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onValue change를 누른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를 연결하고 이 게임 오브젝트에 텍스트 스크립트에 토글 그룹 실렉션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각 토글은 자신의 값이 바뀔 때마다 텍스트 스크립트에 있는 토글 그룹 실렉션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성녀가 선택돼서 성녀가 보이고 기사를 선택하니 기사, 마법사를 선택하면 마법사가 텍스트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토글 그룹은 여러 항목들 중에 한 개를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모든 토글 컴포넌트의 onValue changed 이벤트에 공통으로 호출될 함수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한 개 선택된 액티브 토글을 찾아서 필요한 일을 수행하도록 코딩됨을 보여드렸습니다.